가족 친화 경영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족 친화 경영. 가족 친화 경영을 했을 때 무엇이 좋을까? 기업 측면, 근로자 측면, 사회 측면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족 친화 경영을 했을 때 우리 기업에서는요, 기업의 이미지가 개선이 되겠죠, 당연히. 아, 이 기업은 아주 가족 친화 기업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기업의 이미지가 당연히 개선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많은 가족 친화 기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족 친화 기업 인증을 받고 나니까 우수 인력이 지원을 많이 하더라고요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실제로 여러분, 저는 대학생뿐만이 아니라 취업 준비생들하고 소통을 하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기업을 선택할 때 또는 면접을 보러 갈 때 그 기업이 워라밸이 잘 되는 기업인지, 또 가족 친화 인증이 있는 기업인지 아닌지를 조사를 하고 지원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이런 채용 부분에서도 가족 친화 경영은 기업 측면에서는 유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족 친화 기업 경영을 하면 이직률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직률. 그래서 이직률이 기업에서 높은 곳은 아마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걸로 아마 알고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사기 증가. 근로자의 사기 증가는 꼭 필요합니다. 왜? 근로자가 으쌰으쌰 해야 기업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근로자의 직무 몰입도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산성이 증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 측면에서도 우리 기업의 어떤 성과 부분이라든지 이미지 부분이라든지 채용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이직률까지 아주 좋은 경영에 긍정 어떤 그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 반드시 가족 친화 경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족 친화 경영 근로자 부분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로자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라는 거. 근로자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기업은 가족 친화 기업 또는 기관 가족 친화 경영을 하게 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정시 퇴근을 한다. 그러면은 저녁이 있는 삶을 살 수 있고요. 저녁이 있는 삶을 살다 보니까 어떤 가족끼리의 어떤 생활 만족 증가가 될 것이며 또 자기 개발 운동을 간다든지 아니면 뭐 자격증을 취득하러 간다든지 공부를 한다든지 뭐 여가 생활을 하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족 친화 경영은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더라. 그리고 직무 만족도를 증가시키더라. 뭐 재택근무나 유연근무제, 시차 출퇴근제 이런 거를 했을 때 근로자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게 올라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가족 사랑의 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근로자의 가족 생활 만족도가 증가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근로자의 스트레스 감소 그리고 상사와의 관계가 아주 증가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관계 얘기를 지금 제가 계속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하버드 대학에서 75년 동안 연구한 결과 좋은 삶이란 어떤 삶일까? 많은 사람들이 부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75년 동안 긴 연구 끝에 내린 결론이요. 좋은 관계였다고 합니다. 좋은 삶은 좋은 관계에서 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로자들이 동료와 상사와 그리고 가족과 좋은 관계를 맺는다면 모두가 좋은 삶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근로자의 경력 개발에 아주 도움이 되더라는 겁니다. 가족 친화 경영은. 그리고 경력 단절. 이런 부분들도 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육아로 인해서 경력 단절이 얼마나 많이 되고 있습니까? 그죠? 지금 제도적으로 여성 육아 휴직 그리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제도적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들을 활용하지 못하고 또는 동료의 눈치를 봐서 쓰지를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예 회사를 그만두게
두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겠죠. 이런 경우는 뭘까요? 경력, 단절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봤을 때,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거는 굉장히 노동력뿐만이 아니라 생산력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조금 감소하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면에서도 가족 친화 경영이 아주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사회면으로 한번 볼까요? 사회면에서는 이게 가족 친화 분위기가 조성되었을 때는 취업률이 증가되고 잠재 노동력의 이용률이 증가되고 당연히 저출산과 고령화가 해소되어서 국가 경쟁력이 강화될 수밖에 없겠죠. 지금 우리나라는 심각합니다. 저출산이라든지 고령화라든지 이런 속도들이 굉장히 심각하죠. 지금 지역적으로도 보면 고령화도 지역적으로 더 빨리 가는 곳들이 있죠. 부산 같은 경우에는 작년 기준 고령화 속도가 5위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출산 부분을 빨리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국가 경쟁력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가족 친화 경영을 했을 때는 이런 기대 효과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그런 성과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일단 좀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여성가족부에서 무엇을 하고 있죠? 자, 이런 가족 친화 경영을 잘 하는 기업에는 가족 친화 인증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죠. 가족 친화 인증을 받으면 가족 친화 인증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인센티브, 이 200개가 넘는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우리 기업에, 우리 기관에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보시고 우리 기업에 또는 우리 기관에 해당되는 인센티브를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꼭 인센티브로 인해서 인증을 받으시란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인센티브도 무시는 못하는 부분이니까 한번 보시고요. 가족 친화 인증을 받으시면 다양한 부산시에서 지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인증 마크를 또 획득을 하시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채용에도 아주 유리하더라는 겁니다. 인재들이 유입되고 하고 있으니 한번 이 인증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부산에 인증 기업이 몇 개 정도 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기준 22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는 3,328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럼 가족 친화 경영은 무엇인가요?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쭉 나열되어 있는데 이뿐만 아니라 아주 많습니다. 많지만 제가 이렇게 몇 가지 한번 나열해 보았습니다. 여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조직 분위기, 조직 문화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성 근로자 육아휴직도 지금 우리가 청구를 했을 때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심사를 2012년부터 가족친화 인증 심사를 다녀보니까 2007년도부터는 남성 근로자 육아휴직자들, 이용자들이 이렇게 좀 눈에 띄게 보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배우자 출산휴가 2019년 10월 1일부로 배우자 출산휴가도 10일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용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10일을 사용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중소기업이 조금 드문 현실입니다. 물론 업무상 힘든 거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은 이제 법적으로 저렇게 10일을 쓸 수 있게 되어 있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실제로 현장에 나가 보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내가 임신을 했다라는 걸 인지하고 12주 내에 36주 이후에 임금 삭감 없이 2시간 일찍 근무 시간을 조절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조직 내에서 눈치를 보는 어떤 이런 걸로 인해서 잘 활용을 못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보기도 했습니다. 자, 유연 근무제, 시차 출퇴근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스마트 워크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자라는 겁니다.
우리 기업에 맞게끔 활용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특히 뭐 유연근무제 같은 경우에는. 자, 그리고 뭐 가족 사랑의 날, 뭐 매주 수요일 또는 매주 금요일, 또 어떤 기업은요, 매주 2회 실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가족 사랑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겠지만, 그래도 이날만큼은 우리가 정시 퇴근해서 가족과 함께 있자라는 그런 의미라고, 뭐 캠페인 의미? 뭐, 요렇게 우리가 뭐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시 퇴근. 그래서 PC 오프제 같은 프로그램을 요즘은 기업에 또는 기관에 깔아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서 퇴근 시간 이후로는 PC가 모두 오프되는 이런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는 기업, 기관들이 현재는 많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죠? 가족, 친화, 경영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겠죠? 가족, 친화, 경영을 하면 어떻게 된다? 근로자의 사기가 증가되고 만족도가 올라가고 행복지수가 높아지더라는 겁니다. 근로자가 행복하면은 우리 기업도 행복하고, 우리 기업이 행복하면 우리 가족도 행복하고, 우리 가족이 행복하면 부산 시민들이 행복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양한 그 가족 친화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계시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무슨 휴양시설을 제공한다든지 우리 직원들에게, 그리고 뭐 자녀 학자금을 지원한다든지,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임산부 지원, 뭐 축하금, 그리고 뭐 임산부만 앉을 수 있는 뭐 의자를 지원한다든지, 출산용품을 지원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또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뭐 근로자 상담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그리고 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지금 쓰고 계시는 경우들도 많고요. 그리고 뭐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이런 거는 한국관광공사에서 또 휴가 지원 사업을 하고 있죠. 관광공사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대표님께서 지원을 하고, 그리고 근로자가 지원을, 본인의 어떤 휴가비를 지원을 해서 뭐 사용하는 경우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한번 활용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자유로운 연차 활용, 이런 것들이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지켜져, 요게 다는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잘 지켜졌을 때 가족 친화 경영이 잘 되고 있는 기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뭐 육아휴직을 가게 되면 우리가 부산시에서 지원하는 대체인력, 이런 프로그램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활용을 하셔서 우리 기업이 또는 우리 기관이 가족 친화 경영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기관 또는 기업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족 친화 경영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활용 못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잘하는 기업도 물론 많으시겠죠. 하지만 현장에 나가서 근로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해보면 잘 활용 못하는 기업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못하는 이유들을 들어보면 우리 대표님이 싫어하세요. 제가 이런 뭐 육아휴직을 쓰면 제가 사직서를 내고 써야 돼요. 그리고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못 써요. 3일 자리 비우는 것도 힘들어요. 임신기 근로시간 제가 2시간 단축 못합니다. 요양근무제 할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야근인데 어떻게 요양근무제를 합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자, 즉 다시 말해서 이런 제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에서 소통 부재로 인해서 활용을 못하는 경우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런 제도들이 있는 거를 서로가 좀 이해하면서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고 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선순환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 때만 해도 아이 키우면서 일하면서 1인 3역 4역을 했는데 요즘 20대, 30대 여성분들은 왜 그렇게 극성이냐라고 말하는 몇 극소수 기성세대들도 실제로 계시기는 해요. 예, 그분들의 생각이 틀렸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워낙 요즘 여기 육아라든지 또 사회 분위기가 이러니까 그분들도 우리 육아를 하시는 분들 또는 이렇게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을 조금 이렇게 존중하고 배려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잘 좀 이렇게 소통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조직 내에서 소통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고요. 조직 문화 형성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조직 문화가 그 기업을 끌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직 문화가 뭔가 이렇게 배려하지 않는 문화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나 회사 가기 싫어. 그리고 동료들과의 팀 분위기도 안 좋아. 일에 집중 안 됩니다, 그러면. 그쵸? 그렇게 되면 이제 생산성은 자연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장부에 적히지 않는 비용 발생이라는 거는 엄청납니다. 장부에 적히는 비용은 100만 원이면 100만 원,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이에요. 근데 장부에 적히지 않는 비용 발생은요, 수치로 나타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이런 소통 부분이 잘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가족 친화 굉장히 좋은 부분이죠. 가족 친화 꼭 필요하죠. 아까 앞에서 보신 것처럼 기업에서 근로자에게 사회에게 꼭 필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소통 부족, 또 배려심, 존중, 그리고 이해 부족으로 인해서 안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업에서 제가 이렇게 인터뷰를 진행해보면 이런 결과들이 좀 나옵니다. 대학생들에게 자, 어떤 직장이 좋은 직장입니까? 어떤 직장 가고 싶습니까? 그러면 대학생들이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고임금, 고임금, 그리고 뭐 워라밸이 잘 되는 직장, 뭐 그리고 고용이 안정되는 직장이 좋은 직장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 저희들이 직장에 가서 인터뷰를 진행해 보면 물론 고임금도 있고 뭐 다 있겠죠. 그런데 1위가 주변인과의 소통이 원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육아휴직을 쓰고 싶어요. 근데 우리 선배가, 우리 동료가 쓰는 걸 원하지 않아요. 왜? 내가 빠져버리면 이 공백을 누가 메꾸겠습니까? 그래서 쓸 수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아요. 그래서 꼭 제가 육아휴직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육아휴직, 연차, 그리고 뭐 유연근무제 다양한 어떤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조직 내에 소통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리저스라는 조사 기관에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왜 이직할까? 첫 번째는요, 더 많은 승진 기회. 두 번째는 대표님이 지나치게 이렇게 관여를 한다. 아니면 소통 부족 때문에 기업을 떠나는 근로자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자, 직원들이 가장 좋아하는 상사를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말이 통하는 상사네요. 커뮤니케이션, 말이 잘 통하는 상사가 좋아하는 상사라고 합니다. 자, 또 관리자에게 저희들이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관리자에게 당신의 문제점이 뭔가요? 라고 질문을 하니까 저는 열심히 팀원과의 어떤 원활한 그 커뮤니케이션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조직 내에서는 끊임없이 이 소통이 잘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거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가족 친화 인증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관리자뿐만이 아니라 직원들 그리고 대표님들의 인터뷰를 진행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대표님과 관리자와 근로자의 어떤 이런 갭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족 친화 경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근로자의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관리자는 물론 근로자의 어떤 가족 친화 경영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고 뭔가 잘 이끌어가고 싶지만 대표님의 마인드로 인해서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업에서는 대표님의 어떤 이 마인드가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고요. 우리 가족 친화 직장 교육이 일생활지원센터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친화 직장 교육을 통해서 대표님, 관리자, 근로자들의 가족 친화 경영, 인식 전환의 계기로 좀 마련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일생활지원센터에 문의를 하셔서 가족 친화 직장 교육, 찾아가는 가족 친화 직장 교육을 한번 신청을 하셔서 들어보시면 우리 워라밸 가족 친화 경영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조직이 이 7가지만 실천하시면 아주 행복한 가족 친화 경영 분위기가 조성된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자.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대화를 좀 많이 하고요. 말이 잘 통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 보시고요. 뭐 함께하는 시간을 즐겨보시고 서로에게 헌신하고 공통의 가치관을 가지시고 뭐 즐거운 어떤 우리 조직을 만들어 보자라는 겁니다. 이 내용은 우리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자라는 이야기죠.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활용할 수 없고 이용할 수 없다면 그 제도는 우리 기업에서는 필요 없는 그 수도 있다 보니까 한번 서로가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이 워라밸, 가족 친화, 경영이 자리 잡을 수 있는 조직 문화를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에서는 어떻습니까? 기업 이미지가 개선되고 또 우수 인력 채용이 확보가 되고 이직률이 감소되고 근로자의 자기가 증가되고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근로자의 열정과 근로자의 어떤 만족도가 우리 기업 성과에 영향을 미치니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 친화 경영을 통해서 기업도 근로자도 또 우리 사회도 원하시는 것들이 다 기대 이상으로 이루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